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2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값싼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 농수특산물 집판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등면 오랑리 951-1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305제곱미터의 거제시 농수특산물 집판장은 4억 6천만 원을 들여 2009년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표류 중인 거제시 농수특산물 집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집판장에서는 거제시 농수산물 외에 통영이나 타 지역 특산물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곳에서 타 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집판장은 최초 사등농협에 위탁 운영되었지만 적자로 인해 사등농협은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탁된 사업자 또한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집판장 사업은 누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판장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목표는 55.1%입니다. 거제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신속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기준 총 6,661억 원 대상 중 2,676억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 집행을 62%까지 한 달여 동안 1,533억 원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여러 부서 중 관광과, 생활체육과, 여성가족과, 도로과 등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액은 가장 많은데 집행률은 낮은 편입니다. 집행 대상액 약 299억 원 중 현재까지 166억 원가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신속 집행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도로과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큰 부서일수록 신속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배달의 민족과 차별성을 둔 지역 맞춤 배달앱 배달월 고제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약 5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비용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만든 앱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된 배달월 고제는 가입 가맹점이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현재 배달 비율이 9대 1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앱에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배달 가맹점들도 어떻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입니다. 배달월 거제 앱의 현 상황, 이용자 실태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달월 거제 앱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지역경기 침체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가 되길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농특산물 집판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판장에서 타 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제시 농수특산물 집판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은 2018년 7억 900만 원, 2019년 5,600만 원, 2020년 4,4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 젓갈, 액젓, 미역 등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집판장에서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관내 생산 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관내 생산 가공 품목 외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자의 판매에 어려움을 헤아려 앞으로 타 지역 특산물을 규정에 맞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집판장 운영 위탁 운영자와 위탁 계약 조건입니다. 집판장 수탁자는 봉순이 식품이며 계약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사용료는 월 30만 원이며 현재 코로나19로 공유생산 임대료는 50% 감면을 받아 15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해 위탁 조건의 주요 내용은 집판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시설 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하는 운영권 위탁 및 반납에 관한 조항이 있고 또한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가공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타 지역의 국내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판장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판장은 위탁 운영되고 있어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매년 특산물 홍보 리플렛을 2,000부 제작하여 거제몰 택배 발송이나 박람회 그리고 직거래 행사 등 각종 축제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판장 운영과 관련한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신거제대교 앞 국도 14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도 또한 빠르며 공원 앞 수목으로 인해 집판장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 대책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또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직판장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품목이 진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함께 본 건물은 2009년 준공되어 일부 시설이 노후화로 올해 당초 예산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붕과 창문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와 점화공사를 8,100만 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집행잔액으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운영 예정인 고엔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직판장가와의 통합 운영 검토와 지역 농협 로컬푸드 판매 장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직판장 판매 기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출입 대책 등 입지 여건 개선과 휴게 시설 기능을 겸비한 신거제대교 공원 전반에 대한 활용 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 부서의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분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신속 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4,129억 원으로 예상액 6,661억 원 대비 62%입니다. 목표액은 경남도와 경안부보다 4% 이상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대상액의 42.1%인 2,81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까지 1,318억 원이 남았으므로 6월 집행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62%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경부터 익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반영과 장기 계속 계약, 단년도 차수 계약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등 주요 사업 부서의 경우는 진행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지연, 편의 토지 보상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시설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예산 편성 시에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추경에 먼저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시설비는 익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집행으로 경제 회복과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거제 배달 올 거제 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 올 거제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올 거제는 현재 한식, 치킨, 족발 등 배달이 가능한 다양한 요식업이 참여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621개소, 소비자는 1만 2천 명에 가입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이용 실태는 누적 주문 건수 8,300여 건에 매출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성장 속도는 더디나 점차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 수단 중 지역 합회의 비중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달올 거제 앱을 불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배달올과 달리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다소 저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배달올 거제는 스스로 관계로가 전혀 없는 비수익 구조의 플랫폼이다 보니 민간 배달앱의 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한 할인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한 10% 할인 혜택과 가맹점의 5%의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착한 소비에 공감하는 시민의 이용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회복에 미진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올 거제의 향후 계획 및 개선 사항입니다. 배달올 거제는 다양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능 개선과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산업인 조선 산업과 관광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계 상품 개발 또한 상시 이벤트 진행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전통시장, 로컬푸드, 편의점,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가미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홍보 등을 통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준님 보충드리기 있으십니까? 답변자는 센터 부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건우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집판장이라고 일단 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판장에 일단은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사실은 이제 그 2006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5년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제 위치에 그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위치가 조금 이제 좀 적정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뭐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금 진입로 문제, 진입로 진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통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이제 진입로고 한 군데는 진출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이제 진입하는데 최대 폭이 13m, 또 적은 폭은 9m, 또 7m 정도 됩니다만은 서행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좀 가솔에 간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게 느꼈고 또 이제 수목이 있으니까 시야를 가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 2006년도라 하셨으면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쯤 네.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곳에?
저희들 파악하기로 2006년 1월에 당시 시장 지시상으로 해서 재판장을 설치해라는 그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신거제대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차량들이 이동했지만 예, 2010년 12월 경에 거가대교가 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사는 벌써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차량 통행량이 거가대를 통해서 많이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특히나 또 이제 들어오는 입구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거제에서 통영으로 나가는 입구에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거가대교가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았다는 걸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예, 알고 그래서 있고요. 2007년도에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거기보다는 포로 수용소 안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 좀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기가 이제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오른쪽 방향이 이제 거제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왼쪽 방향이 이제 통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거제에서 통영으로 나갈 때 이렇게 직판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거제 시민들도 직판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길을 계속 집항자놓고 놔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예. 계획 잡혀 있는 게 예, 있습니까? 예. 뭐 항상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4억 6천의 예산으로 그때 공공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공공시설이 어쨌든 간에 당초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야의 문제점, 안전성의 문제점, 뭐 진출입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 해서 수탁자하고 또 수시 협의를 하고 또 홍보 방안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설이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또 활용 방안도 아울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저기를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쪽에 직판장을 놔둬서 될 것인가? 보통 이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대전에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통영에 내려서 사실 휴게소가 보성 휴게소 다음에는 큰 민간 휴게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편에 설치했다면 휴게소를 겸해서 직판장도 놔두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8년도 당시에 공원이었던 곳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에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굳이 이쪽 지역 말고 반대편에는 왜 자리를 안 잡았을까?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 당시 이제 김한겸 시장님께서도 지금 올양에 그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예.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현재 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지금 위치 선정을 한 상황이고 네, 지금 뭐 2023년까지 위탁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치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 검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검토를 하실 때 이제 만약에 금액은 크게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데 예, 당신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공모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공모 사업이 있다면 저희 직판장 또 설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10월쯤 돼서 KTX 역사 선정이 되고 오히려 KTX 역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인근의 직판장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거가대교 쪽으로 이제 방향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로컬 푸드 직매장을 복합 매장을 지금 중곡동에 내년도에 이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동에 2023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 이 복합 매장은 앞으로 계속 이제 추가로 이 국비 그 공모 신청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 매장과 또 신현농협, 장습농협, 하천농협의 그 4개소에 하나로마트 안에 또 그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도 계속 이제 다른 지금 하지 않는 농협에도 계속 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또 기존 매장 있는 걸 조금 크게 확장하는 부분도 계속 농축협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어쨌든 간에 이 집판장의 목적이 우리 시의 농수산물을 소비 촉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근데 위치 문제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이제 직판장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설치를 저희가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잘 운영시켜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직판장 매출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20년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한 7년 동안 매출액이 4억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맨 처음에 4등에서 이렇게 4등 농협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4등 농협에서 중간에 위탁을 포기했단 말이죠. 예. 새로운 사업자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사업자도 위탁 포기하고 지금 있는 사업자가 이제 받아서 2023년까지 쭉 하기로 돼 있는데 16년도에 8,700만 원 매출 올라왔고 그 다음부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더 이제 내리막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집판장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까 이 답변 드린 대로 어떤 진입로라든지 안내 간판 이런 시야를 가리는 수목 이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른 건물보다는 안에 물품의 내용이 좋아야 차별성이 있어야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갈 수 있겠나 싶고 사실은 이제 로컬 푸드라든지 어떤 그런 종류가 제1의 그 고객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제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위치가 그렇게 뭐 썩 접근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그 다른 데 없는 그런 물건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탁자가 고민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예. 거제에서 통영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자체가 지금 사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철거된 상황에서 거의 시속 90에서 100km로 이렇게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이라서요. 근데 직판장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그냥 지나쳐 그냥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나쳐 가게 되는데 표시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직판장이라는 표시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기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네. 부분에 보면 되게 좁아요. 속력으로 내려가다가 관광버스라든지 들어가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인식하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4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여기를 보시면 내리막길에서 시속 한 80km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승용차들도 모르고 일단 저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백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 파악 제대로 안 하고 간다면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 1-6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 두 번째 예, 예, 진입로입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진입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1-8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예, 우거져 있고 나무도 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직판장 건물 자체가 안 보여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수목을 가리는 부분은 우리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수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협의해서 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10년 정도 해가지고 옛날에 거제면에서 이 나무를 좋은 나무라 해서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이 지금 나무- 이제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뭐 간판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이고 일단 요거부터 개선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예,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여기 소나무하고 또 백나무하고 이 나무 가액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이식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여기 진입하기도 좀 어렵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 언론에 문제가 불거진 게 이게 다른 시의 농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다가 언론에 불거졌는데 저는 지금 운영 실태에서 보면 이 매출 뭐 4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400만 작년 같은 경우 4,400만 원 과연 이 매출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게 물론 저희가 임대료는 쌉니다 지금 싼데 네. 매출이 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좀 시에서 좀 특단적인 대출이 그 관계자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뭐 대책 중에 하나가 거제시 사실 농수산물을 고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농협이라든지 다른 것도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팔고 있는 품목이 뭐 젓갈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몇 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로컬 푸드에서 그러면 싱싱한 채소나 과일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위치상 그러지를 못하고 당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싱싱한 채소 과일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우리 시에서 가공된 그런 물품들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중에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한번 협의를 해서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희가 사실 이 직판장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시민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비가 어차피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 기간 동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관해서 국장님께서 운영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담당관. 기획사 담당관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먼저 배달올 거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달올 거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계속 지금 이어져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아무래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출시된 지 3월 1일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앱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초 출시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발전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이게 주변에는 대형 플랫폼의 어떤 그런 활성화 속에서 이렇게 신설되는 어떤 플랫폼이 어떤 진입의 어떤 그런 장벽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역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예, 경남에서는 최초로 이제 거제시에서 이제 했고 대대적인 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가맹점 같은 경우는 621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약 한 380개소 정도 지금 받고 있고 나머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회원 수가 지금 한 11,000명, 12,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연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처음 출시 초기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현저하게 또 미미하게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한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제 회원들이 이제 배달을 주문할 때에 접근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안정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어떤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 구매품들이 이제 그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첫째는 가맹점 수가 아까 말씀하신 거 62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부분이 기존의 어떤 대형 플랫폼과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그 우리 그 배달올 거제에 지금 가맹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민이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배달올 거제가 좀 프로모션도 약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부족하고 단지 있다면 가맹점들을 위해서 수수료가 낮다. 예, 그것도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5만 원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깃발 꼽는 거 말고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다른 데하고는 이제 비슷해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거제시에서는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습니까? 아마 그 깃발 꽂기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데 예. 일반적으로 그 8만 원짜리 깃발을 그 3개는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월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우리 소상공인의 부담이 24만이 발생하고 또 그에 덧붙여 가지고 노출 광고 부분도 그 7%의 매출에 대한 7%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배달올 거제하고의 어떤 수수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만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록 그 광고비의 어떤 높은 광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또 따라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수료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우리 공공 앱이 많은 차이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뭐 매출 기준 2,5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월 매출입니다. 2,500만 원 됐을 때 수수료가 만약에 배달올 거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 합계가 54만 4,500원 정도 나오고 경기도의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88만 원, 배달의 민족은 267만 원,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물더라도 매출액이 나온다면 예, 충분히 맞습니다. 그분들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감당이 될 만하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거제시만 따지고 보더라도 9대1 정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시키는 부분이 9고 그다음에 배달올 거제 1밖에 안 되는데 그 1을 어떻게 더 이제 큰 폭으로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점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도 지금 그 개발업체하고 또 외식업 중앙에 그 지부하고 수시로 이제 만나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가맹점 수는 가맹점대로 또 불편함을 또 호소하고 있고 또 우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원활한 어떤 그 원하는 어떤 그런 기호하는 식품들이나 주문품을 또 찾을 수 없어서 또 불편을 나는 것 같고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수가 많아야 회원 수가 많아야만 그에 대해서 또 상품도 좋고 또 원활하게 또 배달도 되고 아마 그런 게 아마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서 나가도록.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모호합니다. 좀 구체적인 뭐 방안 없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협약 당시에는 시가 그 어떤 마케팅 부분만 담당하고
개발 업체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외식업에서는 이제 가맹점의 어떤 그런 가입을 독려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협약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어떤 시가 직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보다는 극히 이제 지원 방법이 제한적입니다만은 시는 그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직접 그 플랫폼 지원에 관한 어떤 사항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가맹점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지금 그 거래사는 상품권은 10%와 또 가맹점이 5%를 더한 어떤 다른 소비자에도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군산 예. 상황 아시죠?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서 이 플랫폼 사업에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광고비 프로모션에만 한 6천억 정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제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거제 시민들도 만족하고 가맹점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조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는 우리가 법상에 이제 운영사인 원큐에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맹점에 어떤 가맹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소비자가 그렇게 선호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소비 패턴이 착한 소비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소비를 원하는 이런 또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공공 배달 앱을 좀 잘 이해시키고 또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런 착한 소비를 원하는 어떤 분들도 소비자로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소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대민에 비교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야지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이 매출이 많이 그러니까 대민을 통해서 주문이 많아져야지 그쪽 이거 좋더라 해서 수수료 낮고 좋더라 해서 많은 가맹점들도 유입하고 저희가 어차피 경남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시작한 만큼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죠.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겠다 하면 처음에 만드니만 못합니다. 그냥 민간에 놔두지.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또 이제 기획 담당 예산에서 생활경제과로 넘어간단 말이죠. 곧 이제 넘어가게 되면 생활경제과에서는 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뭔가 다른 예. 것과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맹점들한테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수수료는 물론 싸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매출 증대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달 대행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달 대행 업체가 지금 배달올 거제는 2군데밖에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 라이드들이 이제 라이드의 참여 부분인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관내는 한 10개 업체가 라이드들이 업체가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배달을 제가 출시할 때는 1차적으로 배달 연동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뒤에 어떤 다른 어떤 업체들의 어떤 그런 문호는 지금 개방돼 있고 다만 이제 민간 우리 대형 플랫폼과 연계된 어떤 그런 소속된 어떤 그런 라이더들은 기존의 어떤 배달의 어떤 그런 계약 사항이 조금 또
이 라이더들의 어떤 고용 관계가 조금 특수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택배 기사분들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실제 어떤 프리랜서도 또 아닌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대행 어떤 그런 그 배달 앱에 또 예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게 참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두 군데였습니다. 예. 두 군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이제 배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달 대행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독점적이다 보니까 다시 또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해야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원하면 그대로 우리가 원큐에서 업체가 바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3개월 이제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살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뭔가 이제 좀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고 단점은 이걸 좀 개선을 해서 배달올 거제가 정말 거제 시민들한테 또 많이 사랑받고 많이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지금 사실 시정질입니다.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요. 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정 질문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62% 목표를 잡았단 말이죠. 4,129억 집행 목표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 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6위를 했습니다. 19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3위를 했고 18년도는 좀 저조했어요. 51% 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아무튼 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신속 집행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벌써 이 신속 집행 제가 듣기만 해도 10년이 넘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속 집행의 효과는 아마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 목적 자체가 어떤 그 연초에 어떤 그 경직되어 있는 민간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의 마중 역할과 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부분을 효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어떤 연구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제시 차원에서는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그게 따라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계속 10년 집행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 신속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민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어떤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어떤 효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가 어차피 어떤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아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서에는 지금 5월 말까지 해서 1,318억 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집행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예. 저번에도 지적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6월 달에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 예산 구조가 단년도 예산이 주로 이제 연초부터 시작돼 가지고 설계를 거쳐서 발주를 거쳐서 3, 4개월의 어떤 공사 기간을 가진 어떤 공사들이 대부분 또 6월에 준공되고 1년을 이어가는 어떤 공사도 대부분 기성 검사를 그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월과 6월에는 이제 기성 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1,300억 원의 집행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19년도에도 우리 한 20% 정도 부분을 집행을 했고 20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어떤 제가 수치를 이제 저희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 뭐 집행을 6월 달까지 달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신속 집행의 근본 취지인 상반기에 많이 이제 예산이 60%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예. 골고루 좀 들어가야 돼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한 40% 전체가 100으로 잡았을 때 신속 집행 금액이 40% 정도는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5, 6,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60%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3월 올해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얘기 드리면 좀 부서 이렇게 보면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59% 그리고 평생교육과 8.35% 뭐 30%도 안 되는 과들이 한 17개 과가 있어요.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관광과가 계속 탑입니다. 10% 했고 30% 전체적으로 50% 안 되는 과들이 한 18개가 이렇게 있는데 3월 달에 비해서는 5월 달에 집행률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집행률 낮은 과는 또 낮냐. 이게 전에도 제가 시정지 때 얘기했지만 좀 추경 때 설계 용역비라든지 잡아가지고 그걸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본 예산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럼 좀 더 뒤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경 때 미리 조금 설계라든지 용역은 다 해놓으면 타당성 용역까지 다 해놓으면 본 예산 편성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계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설계와 또 사업 계획이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전액 지원이 되고 어떤 뭐 물론 성립전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에 따라서 지난 연도는 추경을 통해서 10차례 10건 정도의 어떤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우리가 용적비를 확보해서 실제 준비를 하고 올 초에 바로 그러한 어떤 설계가 완료된 그런 사업들은 바로 시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건 지금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좀 더 많아졌다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했습니다. 결산했을 때 순세기 잉여금 약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고심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통해 가지고 신속 집행을 통해 가지고 사실 부실한 과들이 많습니다. 부실한 과들 지금 안 되는 사업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진한 부분은 실제 우리 부시장께서 지난 5월 말에 과별로 팀장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부진 사유를 일일이 체크하고 어떻게 또 진행될 상황까지도 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이제 사업에만 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거쳐야 될 절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반기에 뭐 60%를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연도 중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도 있고 그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과별로 30억 원 이상의 어떤 10% 미만의 어떤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의 그제 동서간 연결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총 748억 원인데 올해 1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 31일까지는 7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장기 계속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큰 공사의 경우에 이제 기성 시기가 6월로 다가오기 때문에 6월에 기성도 하고 또 차수 계약, 다음 차수의 계약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선금까지 지급을 하면 최종 한 75%, 83억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상동 도시계획 도로 뭐 2-2호나 뭐 이런 그 1-24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올해 32억 원이 지금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억 원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절차대로 계획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큰 공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6월 말분에 1차분 준공을 처리해서 좀 지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 그 흥남 철수 기념공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항만 기본계획 고시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34억 원이 지금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의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이 부분에는 올해 집행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만 지난 그 감사에서 시 부담분이 너무 작게 편성됐다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 올해 예산이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 금액이 없습니다. 주민 설명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그 사업 실질 설계 경쟁성 그 검토 용역도 시행해서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데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그 이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3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만 원이 지금 집행됐는데 이 부분 15년도에 그 의무화된 그 BF 인정이 아마 누락돼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그 승인을 받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어떤 부분이 아주 그 예비 인정이 진행되는 대로 하고 위의 사업도 조금 그가 맞물리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착수를 해서 최대한 집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 부서별로 지금 사실은 미비한 사업들 지금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국장님을 좀 불러서 이 부분 미비한 이유를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저희가 지금 신속 집행 이제를 추진하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게 관련해서 사업부서 또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담당관님 이 부분은 그래도 계속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 때도 이제 반납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경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챙기는 부분. 항상 좀 매년 해마다 좀 챙겨가시고 좀 어렵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예. 마무리하고 보충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직판장 문제라든지 배달올 거제 그다음에 신속 집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제시가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또 백신 부분이 이제 공급이 원활하니 백신 아마 올해 다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백신 공급되고 나면 백신 다 맞고 나면 저희 경제도 조선업 보안과 함께 같이